안녕하세요. K-팝과 J-팝 그리고 음악방송 리뷰를 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리뷰할 방송은 소년 판타지 마지막 방송인데요. 어제 방송이 끝이 났고요. 마지막 방송 시청률이 0.5%로 이 방송의 최저 시청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통 아이돌 데뷔 서바이벌 방송은 누가 데뷔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마지막 시청률이 상승을 하는데요. 지상파 아이돌 오디션 방송 중에서 압도적으로 역대 최저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좀 참가자들은 걱정이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근데 이거 라이브 맞나? AR 비중을 너무 높여놓은 것 같은데요? 애들 거의 그냥 립싱크처럼 하고 있거든요. 저건 그냥 다 보이는데? 노래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입만 뻥긋뻥긋 하는 애들이 많은데? 왜냐면 지금 뭐 링치, 홍성민, 소울, 심지어 하석키까지도 볼륨이 똑같거든요, 톤이. 하석키가 저 친구들하고 보컬의 볼륨까지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를 한다면은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 현상인데 AR을 좀 두텁게 깔고 그냥 소리는 잘 안 내는 애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노래가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다들 그냥 비슷하게 작게 불렀고 그래서 뭔가 그런 텐션의 기승전결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너가 최고야. 왜 이렇게 준원이 보면은 이채연이 생각이 나지? 춤은 다들 좋아졌어요. 역시 춤은 가둬놓고 시키면 단기간에도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 보컬은 너무 아쉽거든요. 사실 현재 K-팝에서는 보컬을 잘 신경 안 쓰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래도 인기 있는 팀들을 보면 기본은 하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노래는 AR 비중을 줄였네. 춤을 안 춰서 그런지. 보통 파이널에는 베네핏이 없잖아요. 근데 시즌 1에서도 이 방송은 파이널에서 베네핏을 줬거든요. 이 시스템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파이널은 뭐 팬투표 100%로 해도 좋지만 뭐 어느 정도 프로듀서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방송의 최종 선발 방식은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파이널 무대의 점수와 베네핏까지 합산하는 것은 계속 중복 투표를 합산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제가 홍성민의 팬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파이널 미션 경연에 홍성민 팀에 투표를 하겠죠. 여기 가셨으면. 그러면은 거기에 홍성민 팀이 이번에 베네핏도 받죠. 온라인에서도 투표 홍성민으로 했겠죠. 오프라인 투표에 가서도 홍성민 뽑겠죠. 생방송 문자 투표에서도 홍성민 뽑겠죠. 그러면은 한 명의 홍성민 팬분이 4배에서 5배의 가중치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이 많은 사람들은 최대 5배씩 투표가 증가를 하는데 팬이 적은 사람들은 그럼 5배씩 손해를 보니까 이걸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투표 시스템은 팬덤이 형성된 멤버를 절대 이길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걸 애초에 대놓고 유도하는 방송이라서 그 방식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이렇게 해서 방송은 그럼 소수가 보게 되니까 인기가 없더라도 이후에 탄생하는 팀이 그런 소수의 팬덤으로서도 수익을 많이 낸다면 뭐 기획사로서는 성공이겠죠. 그리고 이건 기획사의 포지션도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괜찮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획사야 그렇다고 치고 이 MBC가 이 방식을 노릴 필요가 있나? 이거는 그러니까 방송국 입장에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사에 큰 방송사 끼고 오디션을 열어서 어쨌든 소수의 팬덤이라도 형성을 한 팀이 나오게 된다면 투자를 최대한 줄이고 수익 창출에 집중을 해서 결과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지금 NCH의 엔사인이라는 팀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 팀의 존재도 모르는데 이 팀이 오디션 방송을 통해서 탄생했고 NCH라는 회사 자체를 지금은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고정 팬덤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투자를 극도로 최소화해서 일본에서 수익 창출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탄생할 팀도 포켓돌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외국인 멤버들이 있으니까 시즌 1의 클래시보다는 생산성이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럼 MBC는 왜 이걸 하고 있나? MBC도 포켓돌과 연결을 해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얻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방송사니까 방송이 히트를 쳐야 되거든요, 일단. 근데 이렇게 팬덤 지향적인 오디션 방송은 어차피 대중적인 인기를 못 얻을 텐데 방송국은 왜 이 컨셉으로 진행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부모님이 녹음한 거야 아니면 AI 성우야? 我们也一直鼓励你
为了心中的这份梦想砥砺前行。 한국 사람들은 진짜 부모님 같은데 외국 분들은 성우인가? 이렇게 가족들을 보게 되면 짠한 느낌이 있죠. 아마 참가자들의 가족과 지인들은 제 리뷰도 싫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제 리뷰가 가장 순한 맛이에요. 피드백 중에선. 무조건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다면 연예인을 도전하면 안 되죠. 저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비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댓글들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비난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앞으로 무차별적인 공격이 들어올 텐데 가족분들도 멘탈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룹명은 방송 제목 그대로 판타지 보이즈로 갔네요. 이럼 줄이면 FB네요. 그럼 페이스북과 경쟁인가? 아 근데 페이스북 메타로 이름 바꿨지? 네. 와 근데 방금 뭐야? 김우석은 누나랑 진짜 닮았다. 난 김우석인 줄 알았어. 그리고 서로 기분 나빠하려나? 완전 쌍둥이 같은데? 완전 너무 닮았다. 자, 우석군 이제 10등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닮았어. 똑같이 생겼어. 소울도 데뷔를 했네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소울이 이제 한국어 발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저게 단순히 그냥 한국어 잘한다 못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저 중국어 발음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지역에 따라 발음이 다르거든요. 근데 소울도 좀 베이징 쪽 그쪽 사람인가? 이걸 권설음이라고 하죠. 권설음. 이게 엄청 강한 상황인데요. 이거 고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본 중국인 멤버 중에서 권설음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혀에 힘을 빼고 내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 노래 연습이 아니라. 예, 그럼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문현빈은 떨어졌네. 최종 데뷔 멤버가 유준원, 김규래, 홍성민, 오연태, 이한빈, 링치, 강민서, 히카리, 소울, 김우석, 히카루, 케이단이네요. 제가 알기로 이 소년 판타지 갤러리에서 파이널을 앞두고 자체 투표를 했었는데 그 결과와 똑같거든요. 그들이 모금도에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컸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방송은 팬덤이 있는 멤버는 최대 5배나 가중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소수라고 해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니까 그 멤버들이 그대로 선발이 되는 것 같아요. 애초에 이 방송에 지금 투표하는 사람들이 뭐 다수가 아니니까 그들의 결집만으로도 결과를 정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태국 회사랑 협업을 했었는데 태국 멤버가 없는 게 좀 아쉽겠네요, 제작진들은. 그러면은 중국인 2명, 일본인 2명, 미국인 1명이 되는 거다. 클라시의 멤버 안에서 그 6살이나 차이가 난다고, 세대 차이 난다고 뭔가 팀 케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여기는 무려 9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2000년생 소울과 2009년생 K단까지 있네요. 김규래도 2009년생이었지. 제가 아까 방송국 입장에서는 왜 이런 컨셉의 방송을 진행하는지 좀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부터는 그런 아쉬움들은 뒤로 하고 각자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멤버들은 뭐 죽어라 연습해서 퍼포먼스를 향상시켜야 되는 상황.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제작자는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은 MBC라는 이 지상파 방송국의 파워로 시즌 1 때 이미 유니버설 뮤직과 포켓돌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았다는 게 있거든요. 이번 팀은 일본 멤버도 2명이나 있으니까 유니버설 입장에서는 클래시보다 괜찮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데뷔를 하는 게 뭐 좋은 건지 아닌지는 이제 의미가 없는 이야기니까 이미 데뷔를 했으니까 멤버들과 제작자는 여기서 뭔가 확률이 낮더라도 잘 되기를 노리는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클라시와 같은 문제가 있고 그게 좀 더 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오연태, 김규래, K단과 뭐 유준원, 홍성민, 이한빈 이런 멤버들을 같은 무대에 두고 어떤 곡의 컨셉을 할 수 있냐,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클라시도 하이틴 팝을 하기에는 나이 많은 멤버들이 좀 안 어울릴 수 있으니까 그냥 다 할 수 있는 걸크러쉬를 선택했더니 어쨌든 결국 밑에 멤버들이 죽었죠. 근데 여긴 전체 멤버도 12명이나 되거든요. 이 멤버들로 하이틴 팝을 할 수 있나?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럼 여기도 결국 뭐 힙합, 댄스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저보고 컨셉을 정하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기 이제 프로듀서인 조이현 님이 굉장히 어려운 미션들을 맡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드 모드로 제작자 일을 하고 있어서 이분 결과물이 안 좋다고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창작자의 힘이니까요. 뭐 저는 자신이 없지만 잘 되기를 바라면서 소년 판타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제 리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